안녕하세요. 차곡차곡의 박광남 김성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법도 결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 가치를 누적해 나가는 투자 방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집중해서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저희도 투자자분들과 함께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유지됐는지 함께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와 김성신 연구위원이 준비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가이드 차곡차곡의 첫 번째 주제는 실리콘 카바이드 SiC입니다. 팀장님, 여기 뭐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미션지인가요? 오늘의 내용을 30초 안에 티키타카 하면서 설명하시오. 30초요? 팀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볼까요? 네, SiC 반도체가 뭐냐라고 하면 Si와 C의 결합이 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쓰는 이유는 고전압과 고온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반도체를 써야만 저희가 성능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아니, 팀장님 시간 없어요. 앞으로 전기차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전자제품 내부의 전압과 온도가 높아질 텐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기존 반도체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SiC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제 설명만 따라오시면 아주 100점짜리 정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죠. 특히 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고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기기입니다. 사실 전기차 내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인버터라든지 혹은 DC-DC 컨버터라든지 OBC 등에 탑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한 전력 반도체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IGBT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IGB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력 반도체는 전자제품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서 제품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적당량의 에너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전력 반도체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능력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는데요. 인버터라는 거에 주로 전력 반도체가 탑재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직류 전기로 되어 있고요. 이 직류 전기를 인버터라는 것을 통해서 교류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교류로 전환된 전기가 이제 교류 전기를 쓰는 모터로 들어가서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인버터 기술은 주로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 그리고 비상 전원 장치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인버터와 그 안에 탑재되는 SiC 반도체는 우리 몸의 심장과 두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버터도 전기차 배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동 모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SiC 반도체는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모터가 구동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서 적정량을 적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iC 반도체가 인버터에 탑재되면 정확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점이 있는 거죠? 이 SiC 반도체는 탄소와 이 실리콘이 공유 결합으로서 굉장히 단단한 형태로 결합이 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 반도체는 단결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안정성이 SiC 반도체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안정성이 높아지면 절연 파괴 전개가 높아서 절연 파괴 전개가 실리콘 반도체보다 10배 이상 높고요. 그러면 최고 허용 전압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열 전도성도 뛰어나서 작동 가능한 최고 온도도 600도씨로 기존 제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는 높은 전압이나 고온의 환경에서는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바로 이 임계점을 절연 파괴 전개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SiC 반도체는 이런 환경에서도 실리콘 반도체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에서 SiC 반도체보다 SiC 반도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전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해결해 나가고 있는 문제가 있긴 하잖아요. 그쵸. 바로 생산 과정과 비용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실리콘 반도체 경우에는 초크레스키 법이라는 방법으로 웨이퍼의 기본이 되는 인곳이라는 것을 제조하게 됩니다. 쉽게 액체 상태를 고체 상태로 바꿔서 인곳을 제조한다. 실리콘 반도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SiC 반도체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데요. 바로 기체를 고체화시키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거를 PVT라고 해서 승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정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이런 공정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듣기만 하더라도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고전압이나 고온 공정이 필요한 만큼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그 공정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 새로운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아직까지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더 낮아졌으면 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경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높은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iC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정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능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말 그대로 쉽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SiC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용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디 쓰일까요? 전기차, 태양광, 네, 발전소 등등 굉장히 사용되는 용처가 많은데 사실 이 SiC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 건 전기차죠. 2022년 기준으로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총 비중이 몇 %죠? 한 13%? 사실 13%에 불과한 시장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분간 조금 수요 성장이 더뎌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웬만한 국가에서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안 팔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까지, 그때까지 이게 100%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기차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만큼 SiC 반도체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SiC 반도체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시한 SiC 사업 매출 전망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 안에 SiC 사업 매출 규모를 5배 이상씩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의 발전 방향도 이 SiC 반도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기차의 발전 방향이 전압 상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식 보시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네, 전류량과 전압을 조정해서 이 전기차의 퍼포먼스인 전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둘 중에 뭔가를 변화시키면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두 번째 공식,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곱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줄의 법칙이라는 건데 P 전력 손실은 I의 제곱 곱하기 R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8000W의 전력을 가진 전자제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V의 전압하에서 요구되는 전류를 전력 공식을 사용하면 전류가 20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800V의 전압일 때 I는 몇일까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10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압을 높였을 때 동일한 전력을 낼 때 전류량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장점도 있을 뿐더러 이 두 번째 공식에 적용을 시켰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인 R을 4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계산해 보면 400V의 전압하에서 전력 손실량은 1600W가 됩니다. 두 번째는 800V에서 얼마가 될까요? 400W가 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전압을 2배 늘리면 전력 손실은
4배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2배 올리면 전력 에너지도 높일 수 있고 또 전류를 높일 때보다 전력 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또 전류를 과도하게 높일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퍼포먼스 향상은 결국 전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SiC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보다 거의 2배 높은 전압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또 견딜 수 있는 최대 온도도 3.4배 정도 높은 거를 차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퍼포먼스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크게 보는 관점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생산량이 연 2에서 3% 정도로 증가하는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무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기존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을 2년마다 2배로 증가시켜서 2042년까지는 1000배 이상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왜 이런 목표를 제시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생산량은 굉장히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요. 이런 반도체 등 신산업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소모량은 지수함수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도체의 효율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따라잡히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전기세 많이 아끼고 싶습니다. 네, 네.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전력 효율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SiC 반도체 사용을 통해서 전력 효율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SiC 반도체가 탑재되었을 때 주행거리는 약 7.5%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1억 킬로미터의 주행거리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4.1억 킬로면 듣기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편도로 약 3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약 딱 한 번 충전했을 때 효율화되는 정도가 이 정도라는 것이고 전기차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효율화되는 주행거리의 양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산업 안에서 효율화되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산업 전방위적으로 전력 효율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SiC 반도체란 SiC 반도체는 반도체계의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력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산업에서 차량의 퍼포먼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차세대 제품이니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SiC 반도체는 고성장 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iC 반도체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SiC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곡차곡 부자 되세요!